진짜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카드예요. 내 새끼들, 할미가 너무 늦었지. 할미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대형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11살 허름한 복장의 남자아이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때국물 흐르는 소매 끝으로 움켜진 것은 수천억의 자산가들만이 손에 쥘 수 있다는 빛 한 점 반사하지 않는 무광의 VVIP 블랙카드였습니다. 고작 5,000원어치 우유와 해열제를 사려다 도둑으로 몰린 순간 마트의 통유리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수십 대의 최고급 벤츠 행렬이 마치 거대한 군단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 죽어있던 카드의 신호가 거대한 제국을 깨운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터진 이 경보음은 아이들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언제나 행복함과 즐거운 일만 가득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성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는 화려한 캐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마다 빨간 리본이 달린 고급 과일 세트와 반짝이는 케이크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죠. 밍크 코트를 입은 부인들이 샴페인을 고르고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한우 세트를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한가운데 11살 한태양이 서 있었습니다. 태양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3일째 굶은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볼에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 낡은 패딩 점퍼는 팔꿈치가 해지고 솜이 삐져나와 있었죠. 하지만 태양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태양의 등에는 5살 남동생 햇살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햇살이는 이틀 전 무거운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힌 뒤로 계속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거즈로 감싼 이마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 나왔고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죠. 태양의 오른손을 꼭 잡은 7살 여동생 별이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천 지하방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눈보라를 맞은 탓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흰 우유 1개, 식빵 1봉지, 그리고 어린이용 해열제 1통. 모두 합쳐 5,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죠. 계산대 앞에 줄을 서는 동안 태양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진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드디어 태양의 차례가 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점원이 무표정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태양의 더러운 패딩과 등에 엎인 햇살이의 핏자국 난 이마를 훑쳤습니다. 태양은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대성그룹이라는 글자와 함께 VVIP 패밀리 카드라고 쓰여 있었죠. 점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삑! 기계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승인 대기. 본사 확인 중. 화면에 떠오른 문구를 본 점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났어?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17년 전에 발급 정지된 건데 어디서 훔쳤어? 훔친 거 아니에요. 태양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죠. 우리 아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거짓말 마. 이런 카드가 니네 같은 애들 손에 있을 리가 없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 좀 봐. 도둑인가 봐.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등에 업힌 햇살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요, 도둑 아니에요. 태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열이 40도가 넘어요. 우유랑 해열제만 제발이요. 태양의 절규가 10분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르자.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백화점 정문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유리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백화점 밖에는 검은색 벤츠가 20대도 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흰 머리카락의 노인이 보좌관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뛰어왔습니다. 76살의 박복자 회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을 일으켜 세운 전설적인 여성 기업인.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카리스마 대신 처절한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내 아들 서윤이 어디 있느냐? 박 회장의 외침이 10분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으며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서윤이 아들이냐? 내 손주가 맞느냐? 태양은 멍하니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태양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업힌 햇살이가 힘없이 신음했습니다. 할머니, 동생이 아파요. 햇살이가 죽어가요.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피 묻은 거즈를 감은 햇살이에게로, 추위에 떨고 있는 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아이들, 내 손주들이다.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양은 그제야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일 동안 버텨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 회장이 햇살이를 안아 올리며 울부짖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손주야. 내 핏줄이야.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양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3개월 전 2024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에서 39살의 한서윤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용적공으로 평생을 일하며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만큼은 언제나 따뜻했던 아빠였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님과 아빠가 일하던 조선소 동료 서너 명이 전부였어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빈소 한 구석에서 태양은 동생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햇살이는 엄마 냄새가 나는 낡은 담요를 움켜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셋 다 검은 옷이 없어서 아빠의 회색 티셔츠를 잘라 만든 완장을 팔에 두르고 있었죠. 아빠는 일주일 전 조선소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전줄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태양은 그날 학교에서 급하게 뛰어왔지만 아빠의 마지막 숨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빈소에 남매셋만 남았을 때 태양은 아빠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장갑, 그리고 언제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가죽 지갑이 있었죠. 지갑을 열자 5,000원짜리 지폐 2장과 아이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양이가 8살 때, 별이가 4살 때, 햇살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들. 가장자리가 닳도록 꺼내보았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지갑의 깊숙한 칸에서 손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태양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무광택의 검은 카드였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새 것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금색 글씨로 대성그룹 VVIP 패밀리 카드라고 새겨져 있었죠. 태양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회사의 카드가 왜 평범한 용접공이었던 아빠 지갑에 들어있는 걸까요? 태양은 카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갑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습니다. 태양아, 아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아빠가 너희에게 숨긴 게 하나 있어. 사실 아빠는 대성그룹 박복자 회장의 아들이란다. 태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22살 때 아빠는 집을 나왔어. 이유는 길게 말하지 않을게. 그냥 그 집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단다. 아빠는 할머니를 원망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별이를 낳고 하늘나라로 간 뒤 할머니가 사람을 보내왔어. 이 카드와 함께 편지가 왔는데 딱 한 줄이 적혀 있더구나. 언제든 돌아오너라. 아빠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단다.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양아,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 거야. 이 카드는 할머니의 마지막 사과란다. 아빠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너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막막할 때 이 카드를 써라. 할머니는 분명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아빠를 대신해서 용서해줘라.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내가 동생들의 아빠가 되어줘야 해. 미안하다. 태양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평생 혼자 삼킨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용접공으로 살았던 아빠. 그래도 끝까지 그 카드를 버리지 못했던 아빠의 마음. 태양은 잠든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는 잠꼬대로 아빠를 불렀고 햇살이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웅크려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11살짜리 소년이 두 동생을 책임져야 했죠. 태양은 블랙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안 쓴 이 카드, 내가 우리 동생들 지키는 데 쓸게. 태양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삼척 바다 위로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아빠는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태양은 달랐습니다. 원망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어요. 동생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아빠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태양은 카드를 낡은 지갑에 다시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언젠가 정말 막막해지면 그때 이 카드를 쓰자. 그렇게 다짐했던 그날로부터 3개월 뒤 태양은 진짜로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성백화점 식품관에서 도둑 취급을 받으며 쓰러지던 그 순간까지 태양은 아빠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뒤 태양은 아빠 없는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삼척시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 12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빠와 함께했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태양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별이와 햇살이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고 햇살이는 여전히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조용히 일어나 동생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쌀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쌀이 한 줌 남아 있었어요. 태양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씻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손이 능숙했어요. 아빠가 새벽 일찍 출근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았으니까요. 밥이 다 될 때쯤 별이가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오빠, 아빠는요? 태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이는 아직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양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저 멀리 별나라로 출장 가셨어. 우리 착하게 있으면 가끔 꿈에서 만날 수 있대. 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하기란 너무 어려웠어요. 태양은 밥을 3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자신의 그릇에는 조금만 담고 동생들 그릇에는 수북이 담았죠. 반찬이라고는 장례식장에서 얻어온 김치 조금과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햇살아, 일어나. 밥 먹자. 태양이 햇살이를 깨웠습니다. 5살 막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말이 서툰 햇살이는 숟가락 대신 손으로 밥을 집어먹으려 했습니다. 태양은 햇살이 손을 닦아주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어요. 그렇게 3남매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집안 사정으로 당분간 결석한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친척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태양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아빠의 사촌 형인 조덕팔 삼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태양은 삼촌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삼촌은 어딘가 찜찜했거든요. 눈이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아빠 유품을 훑어보는 모습이 영 깨름칙했습니다. 오전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태양은 욕실에서 손빨래를 했어요. 별이의 속옷, 햇살이의 기저귀, 자신의 교복, 손이 빨개지도록 빨아서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볕이 좋아서 저녁쯤이면 마를 것 같았어요. 점심은 라면 한 봉지를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 별이가 물었습니다. 학교 안 가? 태양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학교 가면 너희 둘 어떡하게? 걱정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오후에 태양은 아빠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장례식 날 블랙카드와 편지를 발견했던 바로 그 상자였죠. 그 안에는 아직 살펴보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작업 일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조선소에서 매일 적었던 기록이었어요. 오늘 용접한 부위, 사용한 자재, 작업 시간.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사이에 가끔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별이가 첫 걸음마를 뗀 날, 햇살이 옹알이로 아빠라고 부른 날, 아빠는 작업 일지에 아이들의 성장 기록을 함께 적어두었던 거예요. 태양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돈은 없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태양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아빠가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행복했다는 고백.
그런데 할머니는 이 말을 들었을까요? 태양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성그룹의 박복자 회장, 아빠를 17년 동안 찾지 않았던 그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빠처럼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햇살이가 다가와 태양의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일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태양은 일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쓴 거야. 우리 이야기. 아빠? 햇살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5살짜리에게 아빠의 부재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바닥났어요. 쌀도 라면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태양은 아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2장, 10,000원으로 셋이서 먹을 것을 사야 했죠. 태양은 동생들을 데리고 집 앞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 3개, 계란 1판, 우유 하나. 딱 10,000원이었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태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면서 태양은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먹지? 모레는? 그 다음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을 재우고 나서 태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모두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아무도 이 작은 반지하에 남매 셋이 오독하니 앉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태양은 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색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아빠의 마지막 선물. 할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 아직은 쓰지 말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태양은 카드를 다시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11살 소녀는 그렇게 가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난 10월 초였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그 차를 본 태양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양아, 나야. 덕팔 삼촌이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아빠의 사촌형, 조덕팔이었어요. 태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덕팔은 장례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싸 보이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반들거렸고 입가에는 능글맞은 웃음이 걸려 있었죠. 아이고, 우리 태양이. 삼촌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장례식 끝나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일이 좀 있어서. 덕팔은 현관에 들어서며 집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벽지와 낡은 가구들을 훑었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이런 데서 살았구나. 서윤이 형이 참. 덕팔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양은 그 모습이 왠지 불쾌했어요. 아빠와 함께했던 이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별이와 햇살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고 별이는 태양 뒤로 숨었고 햇살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덕팔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 얘네가 별이랑 햇살이구나. 많이 컸네. 덕팔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흔들었어요. 삼촌이 맛있는 거 가져왔어. 먹어봐. 별이는 망설였지만 햇살이는 손을 뻗어 사탕을 받았습니다. 덕팔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양은 그 웃음이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태양아, 삼촌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덕팔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양도 마주 앉았어요. 너희 아빠 보험 정리하러 왔거든. 아빠가 조선소 다니면서 산재 보험이랑 생명보험에 들어놨더라고. 삼촌이 법적으로 너희 후견인이 되면 보험금을 받아서 너희한테 쓸 수 있어. 태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 돈이 있으면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요, 삼촌. 그 돈이 얼마나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쯤 될 거야. 5천만 원. 태양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태양아. 덕팔이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 집 주인한테 들었는데 너희 방세가 석 달이나 밀렸다며? 그리고 여기 반지하는 겨울에 엄청 추워. 애들이 감기 걸리면 어떡해? 태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생활이 빠듯했어요. 삼촌이 좋은 생각이 있어. 덕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삼촌이 서울에 괜찮은 집이 있거든. 거기서 당분간 같이 살자. 보험금 나올 때까지 삼촌이 밥도 해주고 너희 돌봐줄게. 서울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새 옷도 사고. 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울이요? 거기 놀이공원 있어요? 덕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놀이공원도 있고 큰 마트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햇살이도 신이 났는지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삼촌, 근데 왜 갑자기요? 장례식 때는 바쁘다고 먼저 가셨잖아요. 덕팔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때는 진짜 급한 일이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더라고. 삼촌도 가족이잖아. 태양은 덕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11살짜리가 어른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생각 좀 해볼게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덕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방세 안 내면 나가라고 했다며?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어요. 삼촌이 미리 전화해봤어. 걱정돼서. 덕팔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운동화 3켤레였어요.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아이들 발 크기에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일단 이거 신어. 보니까 신발이 다 해졌던데. 별이와 햇살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새 신발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태양도 빨간 운동화를 받아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뭘? 가족인데. 덕팔은 씩 웃으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결정해. 덕팔이 떠난 뒤 태양은 창가에 서서 그가 탄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번쩍거리는 차, 비싼 옷, 금시계. 삼촌은 돈이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조카들을 챙기려는 걸까요? 태양은 아빠의 지갑을 꺼내 블랙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삼촌 믿어도 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결정해야 했어요. 방새의 독촉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300만 원 안 내면 짐 싸서 나가. 고아원이든 어디든 알아서 해. 집주인의 차가운 말에 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햇살이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어요. 태양은 두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덕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했어?
태양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 집에 갈게요. 잘 생각했어. 덕팔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태양은 알지 못했어요. 덕팔의 가방 안에는 아이들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수령 서류와 후견인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동생들의 손을 잡고 낡은 반지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빠와 함께했던 작은 집이 저녁 어둠 속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잠깐만 다녀올게. 삼촌이 도와준대. 태양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덕팔의 차는 삼척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 방향으로요. 차가 고속도로에 오르자 태양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서울로 간다고 했는데 도로 표지판에는 인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이거 인천 방향 아니에요? 덕팔은 백미러로 태양을 힐끗 보았습니다. 삼촌 집이 인천이야. 서울 가깝다고 했지 서울이라고는 안 했잖아. 태양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서울에 좋은 집이 있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어른에게 따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별이와 햇살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은 채로 서로 기대어 자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태양은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인천이어도 괜찮아. 삼촌이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면 어디든 상관없어. 태양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삼척의 바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빠와 함께 조개를 줍던 해변, 석양을 바라보던 방파제. 그 모든 풍경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태양은 품속의 블랙카드를 만져보았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선물. 정말 막막할 때 쓰라던 카드. 아직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삼촌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2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공장 굴뚝들이 늘어선 삭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삼촌, 여기가 어디예요?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집이야. 왜 마음에 안 들어? 덕팔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양은 움찔했어요.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덕팔은 어느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 덕팔이 짧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잠든 동생들을 깨웠어요. 별아, 햇살아, 일어나. 도착했대. 별이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 여기 무서워. 괜찮아. 삼촌 집이래. 태양은 억지로 웃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두려웠어요. 덕팔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향했어요.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좁은 복도를 지나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야. 덕팔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8평 남짓한 지하방이 있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이라고는 천장 근처에 난 환기창 하나뿐이었습니다. 낡은 요 3개와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었죠. 별이가 태양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햇살이는 무서운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삼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불만 있어? 덕팔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리고 신발을 사줄 때 보았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희 아빠 보험금 나올 때까지만 여기 있으면 돼. 한두세 달이면 될 거야. 두세 달이요? 조용히 있어. 밖에 나가지 말고 누가 와도 문 열지 마. 덕팔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들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거 줘. 태양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아빠가 비상용으로 사준 오래된 폰이었죠. 왜요? 그냥 줘. 여기서 전화하면 안 돼. 태양은 저항하고 싶었지만 덕팔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어요. 밥은 내가 가져다 줄게. 가만히 있어. 덕팔은 그렇게 말하고 철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은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갇힌 거였습니다. 오빠 무서워. 별이가 울면서 태양에게 매달렸습니다. 햇살이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태양은 두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무너지면 동생들도 무너질 테니까요.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태양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양은 잠든 동생들 옆에서 천장의 환기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구멍이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태양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을 믿은 것이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품속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색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 카드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태양은 카드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지하방에 갇힌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침은 보이지 않았어요. 천장의 환기창으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태양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별이와 햇살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태양은 조용히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금 보니 방 구석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만 있는 초라한 공간이었죠.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잠깐 나오다가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반대편 구석에는 낡은 전기밥솥과 냄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콘센트에 연결된 소형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라면 몇 개와 생수병, 계란 한 판이 들어 있었죠. 태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이 아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장기간 가둬둘 계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철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안쪽에는 손잡이만 있고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근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환기창은 어떨까요? 태양은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섰습니다. 창문은 손바닥 2개 크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성인은 물론이고 11살인 태양도 빠져나갈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우리 완전히 갇혔구나. 태양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삼촌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철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덕팔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났네. 덕팔은 무심하게 말하며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밥 3줄과 우유 3개가 들어 있었어요. 먹어. 저녁에 또 올게. 삼촌.
태양이 덕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덕팔은 태양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조용히 해. 보험금 나올 때까지만 참으면 돼. 까불면 밥도 안 줄 거야. 보험금이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너희 거긴 한데 너희는 어리잖아. 삼촌이 받아서 써야지. 태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삼촌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도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태양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덕팔은 손을 내리며 씩 웃었습니다. 똑똑하네. 근데 어쩔 거야?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덕팔은 돌아서며 다시 말했습니다. 얌전히 있어. 그러면 다치지 않아. 철문이 닫히고 다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가 믿으라던 가족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오빠? 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햇살이도 깼어요. 오빠 배고파? 태양은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삼촌이 밥 가져다 줬어. 먹자. 김밥을 나눠 먹는 동안 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집에 가? 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이미 쫓겨난 반지하였고 아빠도 안 계셨으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어. 태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방 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환기가 안 되니 공기가 탁했어요. 별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햇살이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태양은 젖은 수건으로 동생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문득 가방 속에 블랙카드가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색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아빠, 이 카드로 뭘 할 수 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알고 있었어요. 이 카드는 대성그룹 회장인 할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요.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태양은 카드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덕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도시락 3개를 가져왔어요. 내일부터 며칠 못 와.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뒀으니까 아껴 먹어. 어디 가시는데요? 덕팔은 대답 대신 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길하게 빛났어요. 조용히 있어. 누가 와도 소리 지르면 안 돼. 알았지? 덕팔이 떠나고 태양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라면 5개, 생수 6병, 계란 반판.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태양은 동생들을 재우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해. 동생들을 지켜야 해. 11살 소년의 어깨 위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가 그랬잖아.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어딘가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를 할머니가요. 태양은 그 희망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덕팔이 며칠간 오지 않겠다고 한 뒤 지하방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태양은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밝아지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이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없었다면 완전히 감각을 잃었을 거예요.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별이가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빠, 이거 봐. 손에 들린 것은 먼지 쌓인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건전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뒷면을 열었더니 녹슨 건전지 2개가 있었어요. 태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와, 된다.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동생의 웃음이었죠. 햇살이도 신기한 듯 라디오에 귀를 가져다 대었어요. 태양은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대부분 잡음이었지만 몇몇 방송국이 잡혔어요. 뉴스, 트로트, 그리고 광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성그룹이 함께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짧은 광고 문구와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태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성그룹. 할머니 회사였어요. 오빠, 대성그룹이 뭐야? 별이가 물었습니다. 태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할머니 회사야. 할머니? 우리한테 할머니가 있어? 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 엄마. 우리 진짜 할머니야.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봤어? 태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온 이후 17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연.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7살짜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랑 할머니가 좀 싸웠어. 근데 지금은 괜찮을 거야. 태양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블랙카드를 꺼내 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아빠한테 준 카드야. 마법의 카드 같은 거지. 마법의 카드? 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이 카드가 있으면 할머니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 정말? 태양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블랙카드는 3남매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잠들기 전마다 카드를 만지며 소원을 빌었어요. 할머니, 우리 데리러 와주세요. 햇살이는 말을 잘 못했지만 카드를 보면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글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태양은 매일 라디오를 틀어 대성그룹 광고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대성그룹이 함께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자신들의 할머니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갇힌 지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별이가 악몽을 꾸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무서워. 태양은 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빠가 있잖아. 괜찮아. 별이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할머니 만날 수 있어? 태양의 목이 메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응, 꼭 만나게 해줄게. 오빠가 약속해.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양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잠이 들었어요. 태양은 잠든 동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별이의 볼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햇살이는 태양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태양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양아,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 거야. 태양은 블랙카드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지금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다시 대성그룹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성그룹이 함께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태양은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고 차가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할머니일까요? 아빠가 편지에 쓴 것처럼 할머니가 보낸 카드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대요. 언제든 돌아오너라. 그 한 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태양은 할머니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아빠를 보내셨어요? 왜 17년 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원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지하방에서 나가야 했어요. 태양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이 카드를 써야 해. 할머니한테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해. 라디오의 광고 음악이 끝나고 밤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연결된 그 불씨를요. 덕팔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의 음식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라면은 2개밖에 안 남았고 계란도 3개뿐이었습니다. 생수는 넉넉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죠. 태양은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은 남은 음식을 세어 보았어요. 라면 1개를 끓이면 셋이서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어도 배가 고팠죠. 오빠 배고파? 별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태양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태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맛있는 것은커녕 남은 라면 1개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태양은 환기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골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빈 비닐봉지를 찾았어요. 덕팔이 음식을 담아왔던 봉지들이었죠. 봉지 손잡이에 긴 끈을 묶었습니다. 이불에서 뽑아낸 실을 여러 겹 꼬아 만든 끈이었어요. 뭐해, 오빠? 별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낚시. 낚시? 여기서? 태양은 의자 위에 올라가 환기창을 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비닐봉지 하나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태양은 봉지를 창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 무렵 태양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어요. 골목 저편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죠. 저녁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버려지는 곳이었어요. 태양은 끈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봉지가 땅에 닿았어요. 바람에 봉지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 때 바람에 밀린 봉지가 쓰레기통 근처까지 굴러갔어요. 태양은 숨을 죽이고 끈을 조금씩 당겼습니다. 봉지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버린 삼각김밥 하나와 찢어진 과자 봉지였습니다. 됐다. 태양은 작게 환호했습니다. 비록 버려진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귀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삼각김밥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입씩밖에 안 되는 양이었지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빠 최고. 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양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동생들의 웃음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별이가 이상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빈 봉지들과 빈 라면, 봉지를 모아 진열해 놓았어요. 낡은 종이 상자를 잘라 계산대도 만들었죠. 뭐 하는 거야? 마트놀이. 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태양은 잠시 멍하니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짜리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놀이를 찾아낸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태양은 꾹 참고 손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면 하나 주세요. 5,000원입니다. 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태양은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 주세요. 태양은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별이가 카드를 받아 계산대에 긁는 신용을 했어요. 삐빅 결제 완료요. 감사합니다. 햇살이도 까르르 웃으며 놀이에 끼어들었습니다. 5살짜리는 손님이 되어 이것저것 가리켰어요. 이건 우유예요. 3,000원이에요. 삼남매는 한참 동안 마트 놀이를 했습니다. 바깥은 지하방이었고 음식은 거의 없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었어요. 배고픔도 두려움도 잠시 잊고 웃을 수 있었죠. 저녁이 되자 태양은 마지막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태양은 생각했어요. 이 라면이 끝나면 진짜로 먹을 게 없어진다고.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태양은 3개의 그릇에 똑같이 나누었어요. 면발 몇 가닥, 국물 조금. 한 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양이었죠. 우와, 라면이다.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이도 손뼉을 쳤어요. 아이들에게 라면 한 그릇은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셋이서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매일 하던 식사 인사였습니다. 태양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배가 고파서인지 그 어떤 라면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이거 다 먹으면 내일은 뭐 먹어? 별이의 질문에 태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가 또 낚시해서 맛있는 거 가져올게. 진짜? 응. 오빠 믿지?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또 대성그룹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성그룹이 함께합니다. 별이가 졸린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우리 배고파요. 태양은 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생의 작은 몸이 야위어 있었어요. 갈비뼈가 손에 잡혔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꼭 할머니 찾아줄게. 태양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하방에서 나가야 했어요. 동생들이 더 야위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블랙카드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금색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 카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태양은 카드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지하방에 갇힌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철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덕팔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삼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태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팔은 대답 대신 바닥에 가방을 내팽개쳤어요.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덕팔은 잠시 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죠. 태양은 덕팔이 내팽개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이 가방을 두고 간 건 처음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태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태양은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글자들이 많았지만 몇몇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죠. 보험금 수령 확인서. 태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의 보험금 서류였어요. 금액란에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수령 완료. 태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은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삼촌이 말한 보험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카지노 영수증, 도박장 출입 기록, 사채 이자 납부 확인서. 태양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5천만 원의 보험금은 이미 전부 사라진 뒤였어요. 도박으로 탕진한 겁니다. 게다가 사채까지 빌려 쓴 모양이었죠. 삼촌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한 거야. 태양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가 평생 일해서 남긴 돈, 우리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 그게 전부 삼촌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인 거였습니다. 오빠, 왜 그래? 별이가 다가와 태양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양은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어요. 으아앙! 햇살이었습니다. 태양이 고개를 돌렸을 때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 구석에 낡은 서랍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햇살이가 깔려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는 배고픔에 서랍장 위에 올려둔 과자 봉지를 꺼내려다가 서랍장과 함께 쓰러진 거였습니다. 햇살아. 태양이 달려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서랍장을 밀어냈어요. 햇살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랍장 모서리에 찍힌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햇살이는 눈을 질끈 감고 울부짖었어요. 오빠, 피 나와. 별이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태양은 재빨리 이불을 찢어 햇살이의 이마를 눌렀어요.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이 금세 빨갛게 물들었죠. 햇살아, 오빠야. 눈 떠봐. 태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햇살이는 울다가 축 늘어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덕팔이 빼앗아간 게 떠올랐죠. 철문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동생이 다쳤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하방은 공단 구석에 있었고 밖에는 인적이 드물었어요. 삼촌. 태양은 소리 질렀습니다. 덕팔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술에 취해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다시 햇살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마의 출혈은 조금 줄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햇살이 왜 이래? 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태양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햇살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었죠. 그때 품속의 블랙카드가 만져졌습니다. 태양은 카드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금색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카드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카드는 대성그룹 VVIP 패밀리 카드. 할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
카드를 쓰면 할머니가 알 수 있을까? 아빠는 정말 막막할 때 쓰라고 했어. 지금이 그때야. 태양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카드를 써야 해. 하지만 철문은 잠겨 있었고 환기창은 너무 작았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태양은 환기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은 못 빠져나가지만 작은 물건은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비닐봉지로 낚시를 했던 것처럼. 하지만 카드를 밖에 내보내도 누가 주워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카드를 써야 했어요. 태양은 다시 철문을 살폈습니다. 경첩이 녹슬어 있었어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별아, 여기 와봐. 태양은 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가 문 열 방법 찾을 테니까 너는 햇살이 옆에 있어. 알았지? 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쓸만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낡은 숟가락, 빈 캔, 그리고 서랍장에서 떨어진 나사못 하나. 태양은 나사못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첩 나사를 풀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햇살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꼭 살릴게. 태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이 피가 나도록 나사못을 경첩에 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2시간 넘게 경첩 나사와 씨름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햇살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나사가 빠졌습니다. 녹이 슬어서 뻑뻑했지만 조금씩 돌아갔어요. 태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2번째 나사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갑자기 건물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조덕팔,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양은 숨을 죽였어요. 야, 문 열어. 돈 가지고 튀면 가만 안 둬.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지하방 앞에서 멈췄어요. 쿵. 철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여기 아닌가? 아니야. 냄새 나잖아. 누가 살고 있어? 철문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자물쇠가 덜컹거렸어요. 야, 열어. 안에 누구야? 태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별이는 태양의 품에 파고들며 벌벌 떨었습니다. 어린애 목소리 들린다. 조덕팔 새끼, 애들 데리고 있었어?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문 부서. 쾅. 무언가 묵직한 것이 철문에 부딪혔어요.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버텨주고 있었죠. 됐어. 다시 쳐. 쾅. 쾅. 연달아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경첩에서 나사 하나를 뺀 상태라 문이 더 크게 흔들렸어요. 태양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삼촌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여기 삼촌 없어요. 태양이 외쳤습니다. 잠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남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애들이네. 조덕팔 조카들인가? 몰라. 근데 덕팔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양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야, 애들아. 조덕팔 어디 갔는지 알아? 몰라요. 태양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알면서 숨기면 너희도 가만 안 둬. 진짜 몰라요. 며칠째 안 왔어요. 남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 새끼 진짜 튄 거 아니야? 전화해봐. 잠시 후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 진짜 도망간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은 어떻게? 여기 내버려 두고? 우리가 뭔 상관이야. 덕팔 잡는 게 먼저지.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야, 잠깐. 발소리가 다시 멈췄습니다. 저 애들 인질로 쓰면 되잖아. 덕팔이 조카들 버리겠어? 남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태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일단 문 열어. 애들 데리고 있으면 덕팔이가 나타나겠지. 발소리가 다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쾅, 쾅, 쾅. 이번에는 더 거세게 문을 두드렸어요.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태양이 뺀 나사자리가 흔들렸죠. 오빠 무서워. 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햇살이는 의식이 희미한 채로 신음만 내고 있었어요. 태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방안을 재빨리 둘러보았어요. 환기창. 성인은 못 빠져나가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별아, 이리 와. 태양은 별이를 환기창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의자를 쌓아 발판을 만들었어요. 여기로 나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뛰어. 큰 길로 나가서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오빠는 햇살이 데리고 갈게. 먼저 가 있어. 별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같이 가. 쾅. 문이 또 흔들렸어요. 경첩이 거의 빠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별아, 제발. 오빠 말 들어. 태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양은 별이를 들어 올려 환기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별이의 가느다란 몸이 창문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빠, 빨리 와. 별이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렸어요. 알았어. 먼저 가 있어. 태양은 다시 햇살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생을 등에 업었어요. 햇살이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쾅! 마지막 충격과 함께 경첩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철문이 비틀어지며 열렸어요. 남자 3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들이었어요. 눈빛이 사나웠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잡아. 태양은 몸을 돌려 환기창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를 업은 채로는 창문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남자의 손이 태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태양은 있는 힘껏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동생이 다쳤어요. 병원 가야 해요. 닥쳐. 조덕팔 어딨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남자가 태양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태양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등에 엎인 햇살이의 머리에서 피가 남자의 손에 묻었어요. 뭐야, 이 피.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햇살이의 상태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야, 이 애 진짜 다친 거 아냐? 다른 남자가 다가와 햇살이를 살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죽겠는데. 우리 알 바 아니잖아. 덕팔 찾는 게 먼저야. 근데 애가 죽으면 우리 살인 공범 되는 거 아냐?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태양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동생 살려주세요. 병원에만 데려다 주세요.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자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쳐다보았죠. 됐어. 가자.
어차피 덕팔 여기 없잖아. 남자들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햇살이를 다시 업고 열린 문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올라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가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태양은 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자. 빨리 가자. 삼남매는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태양의 품에는 여전히 블랙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거였죠. 건물을 빠져나온 삼남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밤거리는 인적이 드물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군데군데 길을 비추고 있었죠. 태양은 햇살이를 등에 업고 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무작정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태양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빠 어디로 가? 별이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서울. 서울 가야 해. 서울? 어떻게? 태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돈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블랙카드와 아빠의 낡은 지갑만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어요. 지하방에서 가져온 비상금이었죠. 1,000원으로는 버스도 탈 수 없었습니다. 태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12월의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어요. 걸어가자. 태양이 말했습니다. 걸어서? 응. 계속 걸으면 서울 나와. 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남매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서울 방향 표지판을 찾았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약 30km. 어른 걸음으로도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오래 걸릴 터였죠. 1시간쯤 걸었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루눈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곧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눈을 실어 날랐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 추워. 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얇은 옷차림이었어요. 덕팔이 사준 운동화는 이미 눈에 젖어 발이 꽁꽁 얼어붙고 있었죠. 태양은 자신의 패딩을 벗었습니다. 이거 입어. 오빠는요? 오빠는 괜찮아. 태양은 패딩을 별이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등에 업힌 햇살이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태양은 반팔 티셔츠 한 장만 남았어요. 칼바람이 맨살을 때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하지만 태양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양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등에 업힌 햇살이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마의 상처에서 나온 피가 얼어붙어 있었죠. 햇살아, 오빠야. 일어나봐. 태양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빠, 햇살이 왜 안 움직여? 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자고 있어. 곧 깰 거야. 태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햇살이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졌어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도로 표지판을 간신히 읽었어요. 서울까지 20km.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태양의 무릎이 꺾였어요.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어요. 오빠. 별이가 태양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별이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미안해, 별아. 오빠가 힘이 없어.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금방 얼어붙었어요. 등에서 햇살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햇살이의 얼굴은 새하였어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할머니, 제발이요. 태양은 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금색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햇살이가 죽어가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카드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태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삼촌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블랙카드 쓸 걸 그랬어요. 진작에 할머니 찾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보라 속도로 한가운데서 삼남매는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오빠, 나 졸려. 별이가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태양은 별이의 뺨을 때렸어요. 자면 안 돼. 눈 뜨고 있어. 별이가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태양은 두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체온이라도 나눠주려고요. 하지만 태양 자신도 이미 한계였어요.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 버텨야 해. 할머니가 올 거야. 태양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양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만 벌렸을 뿐이었어요.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태양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태양아, 포기하면 안 돼.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지. 내가 아빠잖아. 태양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지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햇살이를 다시 등에 업었어요.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태양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큰 건물의 불빛이 보였어요. 백화점이었습니다. 대성백화점, 할머니 회사 백화점. 태양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향해서요. 대성백화점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백화점은 화려했어요. 입구에는 거대한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고 캐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그 한가운데 삼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태양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반팔 티셔츠는 눈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등에 엎인 햇살이의 이마에는 피 묻은 거즈가 감겨 있었고 별이는 오빠의 패딩을 입고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돌아갔죠. 태양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안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햇살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지하 1층 식품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열대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과일, 빵, 과자, 음료수. 3일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태양은 카트를 끌고 와서 꼭 필요한 것만 담았어요. 우유 1개, 식빵 1봉지, 어린이용 해열제 1통. 햇살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었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점원이 태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개의치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면의 금색 글씨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VVIP 패밀리 카드인데요? 네. 점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의 아이가 최상위 등급 카드를 내밀었으니 당연했죠.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삑! 경고음이 울렸어요. 승인 대기, 본사 확인 중. 화면에 뜬 문구를 보고 점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점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태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났어? 우리 아빠 거예요. 거짓말 마. 이 카드는 17년 전에 정지된 거야. 태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7년 전이면 아빠가 집을 나온 해였어요. 할머니가 카드를 보냈지만 아빠는 한 번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정지된 거였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빠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 데려와.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3개월 전에요. 보안요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네가 이 카드를 갖고 있어? 아빠가 주셨어요. 힘들 때 쓰라고요. 거짓말 같은데. 보안요원의 손이 태양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태양은 몸을 비틀었어요. 제발요, 도둑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이 다쳤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보안요원이 태양의 등에 엎인 햇살이를 보았습니다. 피 묻은 거즈,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몸.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 카드는 문제가 있어. 경찰 부를게. 태양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도둑인가 봐. 백화점에서 저런 애가 왜? 부모는 뭐 하는 거야? 태양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오빠. 별이가 울먹이며 태양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태양은 별이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빠, 설마 이 카드가 가짜인 거야? 17년 동안 정지된 카드. 아빠는 정말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태양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용접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정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다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할머니가 보낸 카드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태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화점 바닥에 머리를 숙였어요. 우유랑 해열제만요. 제발이요. 동생이 죽어가요.
보안 요원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일어나. 태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칠간 굶고 눈보라 속을 걸어오고 동생을 업고 달려온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빠, 왜 안 돼요? 태양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힘들 때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만 들렸어요. 태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멀어졌어요.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동생들 못 지켰어요. 태양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등에 엎인 햇살이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태양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태양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보안요원의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 카드 결제 시도 신호가 회장님 개인 폰으로 갔대요. 그리고 아득히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내 아들 서윤이 어디 있느냐? 태양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양이 쓰러지기 직전 백화점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10명, 20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백화점 밖에서는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20대도 넘게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쇼핑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대성그룹 회장님 차 아니야? 무슨 일이지? 사람들 사이로 흰 머리의 노인이 뛰어왔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달려왔어요. 76살의 박복자 회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을 일으켜 세운 전설적인 여성 기업인, 제게 순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카리스마 대신 처절한 고통이 가득했어요. 서윤아, 내 아들 서윤이 어디 있느냐? 복자의 외침이 백화점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해서 물러섰어요. 백화점 직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직접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복자는 식품관 계산대 앞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소년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복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 어딘가 익숙했어요. 17년 전 집을 나가던 아들 서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복자는 무릎을 꿇듯 태양 앞에 쓰러졌습니다. 너 서윤이 아들이냐? 떨리는 손으로 태양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피부,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눈매가, 코가, 입모양이 서윤을 빼닮았습니다. 내 손주가 맞느냐?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7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태양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낯선 노인이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아빠와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양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래, 할미다. 할미가 왔다. 복자는 태양을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의 몸이 팔 안에서 떨렸어요.
그때 태양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햇살이 가요. 동생이 죽어가요. 복자는 태양의 등에 엎인 아이를 보았습니다. 피 묻은 거즈로 감싼 이마,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몸. 숨이 거의 끊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복자가 소리쳤어요. 보좌관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연락했습니다. 헬기 띄워. 시간 없어. 복자는 직접 햇살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5살짜리의 작은 몸을 감쌌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죠. 서윤아, 내 아이들이 이게 뭐냐? 복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백화점 옥상에서 헬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그룹 의료 전용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보좌관들이 태양과 별이를 부축했습니다. 3남매 모두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거든요. 태양은 비틀거리면서도 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아, 괜찮아. 할머니가 오셨어. 별이는 울면서 태양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진짜야? 할머니가 진짜야? 응, 진짜 할머니야.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있었고 자신들을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햇살이가 먼저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수액이 연결되었어요. 의료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두부 외상에 저체온증까지 겹쳤어요.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양과 별이도 헬기에 올랐어요. 복자가 직접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춥지? 이거 덮어. 복자는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태양과 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어요. 서울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태양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따뜻한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양이 복자를 불렀어요. 왜, 뭐가 필요하니? 아빠는요? 복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3개월 전에 조선소에서 사고로요. 복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내 아들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끝내 못 봤구나. 내 아들 얼굴을 끝내 못 봤어. 복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태양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 놓이는 그냥 슬픈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태양이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편지 남겼어요. 할머니한테 전해주래요. 복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빠가요, 행복했대요.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우리가 있어서 행복했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했어요. 복자는 태양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복자의 울음소리가 헬기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태양은 생각했습니다. 핏줄은 정말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 거구나. 아빠가 옳았습니다. 헬기가 서울대학교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햇살이가 먼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태양과 별이도 휠체어에 태워져 이동했죠.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사들이 햇살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두부 외상의 저체온증,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복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 혈액형이 RH 음성 AB형이에요. 극히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복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혈액 재고가 없어요. 전국 혈액원에 긴급 요청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혈 없이 수술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없으면 말끝을 흐렸어요. 복자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태양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 피 쓰세요.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체온증의 탈수까지 심해요. 지금 상태로는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을 살리고 싶은데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복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피를 써라. 의사가 놀란 얼굴로 복자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연세가 내 혈액형도 RH 음성 AB형이다. 서윤이도 그랬고 하지만 76 고령이시잖아요. 위험합니다.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주야. 내 핏줄이야. 내 피로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소량만 수혈하겠습니다. 복자는 햇살이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붉은 피가 관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태양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있었어요. 아빠가 17년간 원망했던 그 할머니가 할머니, 태양이 작게 불렀습니다. 복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고마워요.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핏기가 빠져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고맙긴. 할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햇살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태양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별이는 지쳐서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보안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덕파를 찾았답니다. 복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디 있어? 인천의 한 도박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태양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삼촌이 잡혔습니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 아동학대, 유기, 사기, 될 수 있는 건 다 해.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보험금도 전액 회수하고 그 인간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없었어요. 회장님 피 덕분에 수혈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햇살이가 살았어요. 복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혈 후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의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회장님과 유전적으로 직계 혈연 관계입니다. 틀림없는 친손주예요. 복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서윤아, 내 아이들이다.
정말 내 아이들이야. 태양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 작은 목소리였지만 태양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햇살아. 오빠 여기 있어. 태양은 햇살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이제 다 나았어. 햇살이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병실, 흰 이불,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낯선 할머니. 할머니, 누구야? 복자가 햇살이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할미야. 너희 진짜 할미. 햇살이는 잠시 멍하니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방긋 웃었어요. 할미. 예뻐요. 복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햇살아, 일어났어? 언니. 별이가 침대로 달려가 햇살이를 껴안았어요. 삼남매가 한데 모였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손주들이 남았습니다. 서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태양은 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법의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자신들을 할머니에게 연결해 주었어요. 아빠가 17년간 버리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태양이 복자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거 할머니 거예요. 아빠가 끝까지 간직했던 거예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금색 글씨가 빛났어요. 서윤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복자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7년 동안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날 원망했을까? 아니면 그리워했을까? 태양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는요, 행복했대요. 그리고 할머니를 용서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용서받고 싶었다. 평생. 복자는 삼남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할미가 다 책임질게. 다시는 배고프게, 춥게, 무섭게 안 할게. 약속한다. 태양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찾았어요.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삼남매는 드디어 가족을 찾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200평이 넘는 넓은 정원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 가지에도 대문 앞 돌사자상 위에도 하얀 눈이 반짝였죠. 저택 안은 따뜻했습니다. 거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어요. 은은한 불빛이 넓은 거실을 감싸고 있었죠. 12인용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 소고기 미역국, 잡채, 갈비찜. 할머니가 직접 주문해서 차린 새해 첫 밥상이었어요. 식탁 한쪽에 태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게 자른 머리카락, 혈색 좋은 볼, 몸에 딱 맞는 새 옷. 3일을 굶어 푸르스름했던 얼굴은 이제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옆에는 별이가 앉아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별이는 연신 밥상을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다 너희 거야.
복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이 맞은편에는 햇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작은 흉터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흉터조차 앞머리로 살짝 덮여 보이지 않았죠. 햇살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짜리에게 은수저는 조금 무거웠지만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태양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별이와 햇살이도 따라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3남매가 동시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먹어. 안 뺏어가. 밥이 맛있어요, 할머니. 별이가 볼을 부풀리며 말했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묻어 있었어요. 복자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태양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따뜻한 집, 푸짐한 밥상, 그리고 다정한 할머니. 지하방에서 굶주리던 때가 마치 먼 옛날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복자가 태양을 불렀어요. 태양아, 할미랑 잠깐 거실로 가자. 네. 태양은 할머니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벽난로 옆 커다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복자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블랙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할미가 만들었어. 복자가 태양에게 액자를 건넸어요. 내 아빠가 17년간 간직했던 카드야. 너희를 할미한테 데려다 준 카드고,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태양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유리 너머로 반짝였어요. 카드 밑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는다. 한서윤, 2024. 아빠가 편지에 쓴 말이었어요. 복자가 직접 새겨 넣은 거였습니다.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고맙긴. 할미가 고마운 거지. 복자가 태양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빠가 할미를 용서했다고 했지? 할미도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해. 너희를 잘 키우는 게 서윤이한테 속죄하는 길이니까.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복자는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와 햇살이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가자. 복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남매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두꺼운 패딩과 장갑, 목도리를 챙겼습니다. 복자가 직접 아이들에게 입혀주었어요. 햇살아, 지퍼 올려. 감기 걸린다. 네, 할미. 햇살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별이가 신이 나서 눈 위를 뛰어다녔어요. 와, 눈이다. 눈이야. 햇살이도 까르르 웃으며 뒤따랐습니다. 태양은 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춥고 배고파서 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컷 먹고 따뜻하게 입고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죠. 오빠 뭐해? 빨리 와. 별이가 손짓했어요. 태양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3남매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복자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을 뭉쳐 눈사람 몸통을 만들었죠. 할머니, 눈사람 코 뭐로 해요? 당근 가져와. 가정부가 당근을 가져왔어요. 별이가 눈사람 얼굴에 당근 코를 꽂았습니다. 눈사람 완성. 햇살이가 손뼉을 쳤어요. 태양은 눈사람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해 첫날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 보여요? 태양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따뜻해요. 배불러요. 할머니가 잘해주셔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아, 잘했다. 동생들 잘 지켰구나.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태양의 어깨를 감쌌어요. 뭐 생각해? 아빠요. 복자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이도 기뻐할 거야.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가 원한 게 이거였을 거예요. 삼남매와 복자는 눈 덮인 정원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택 창문에 걸린 액자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블랙카드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결제 수단이 아닌 가족의 역사가 된 카드였습니다. 오빠, 사진 찍어요. 별이가 말했어요. 가정부가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삼남매와 복자가 눈사람 옆에 나란히 섰어요. 태양이 햇살이를 안아 올렸고 별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 속에는 활짝 웃는 네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사진이었죠. 태양은 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약속 지켰어요. 동생들 안 배고프게, 안 춥게, 안 무섭게 했어요. 바람에 실려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아, 사랑한다. 태양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아빠. 새해 첫날의 햇살이 눈 덮인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삼남매의 긴 겨울밤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핏줄은 끊으려 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빠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삼남매가 찾아낸 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고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바램 채널이었습니다.